야, 진짜 오늘 가져온 거 보고 저 혼자 한 10분 멍 때렸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조입니다. 오늘 주제 듣자마자 이거 무조건 영상 찍어야겠다 싶었는데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엄청난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영상 놓치는 일 없어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봅시다. 테슬라 사이버트럭. 이름만 들어도 그 독특한 생김새가 떠오르죠? 스테인리스 스틸 외골격의 각진 미래지향적 디자인. 처음 공개됐을 때 전 세계 자동차 커뮤니티가 완전히 둘로 갈렸잖아요. 저게 차야 냉장고야? 하는 쪽이랑 이게 진짜 미래 트럭이지? 하는 쪽으로요.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외관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진짜 혁신은 놓쳤다는 거예요. 핵심은 바깥이 아니라 차체 아래에 있습니다. 사이버트럭에서 출시 이후 자동차 마니아들 사이에서 계속 화제가 된 기능이 있는데 바로 첨단 사륜 조향 시스템이에요. 영어로는 4-wheel steering, 줄여서 4WS라고도 하는데요. 이 기술 하나 덕분에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거운 픽업 트럭이 소형 세단 뺨치는 민첩함을 갖게 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원리인지 왜 이렇게 대단한 건지 오늘 태조가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 기술이 왜 필요했는지부터 짚고 가야 해요. 트럭 한 번이라도 몰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니, 직접 안 몰아봤어도 주차장에서 픽업 트럭이 주차하려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본 적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고생인지 포드 F150이나 쉐보레 실버라도 같은 풀사이즈 픽업 트럭들, 미국에서 수십 년째 판매 1위 자리를 다투는 베스트셀러들인데요. 이 차들의 공통적인 단점이 뭐냐면 회전 반경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보통 주차장 한 번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좁은 골목에서 유턴하려면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하고 차체가 길고 휠베이스가 크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물리적 한계가 있거든요. 트럭을 사면 짐은 많이 실을 수 있는데 일상적인 기동성에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게 불문율이었어요. 테슬라는 그 불문율을 부숴버렸습니다. 사륜 조향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이버 트럭에서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이미 혼다나 닛산 같은 일본 브랜드들이 90년대에 시도한 적 있고 포르쉐 911이나 람보르기니 같은 고성능 스포츠카에도 적용된 기술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크고 무거운 픽업 트럭에 그것도 이 수준으로 정교하게 구현한 건 사이버 트럭이 처음이에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일반 차는 앞바퀴만 방향을 틀잖아요. 핸들을 돌리면 앞바퀴가 꺾이고 뒷바퀴는 그냥 따라오는 구조예요. 근데 사륜 조향은 말 그대로 앞바퀴뿐만 아니라 뒷바퀴도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속도에 따라 뒷바퀴가 움직이는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저속. 그러니까 주차장이나 좁은 골목 같은 상황에서는요, 뒷바퀴가 앞바퀴와 반대 방향으로 최대 10도까지 꺾입니다.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밝힌 수치예요. 10도라고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만들어내는 효과가 엄청나요. 앞바퀴가 오른쪽으로 꺾일 때 뒷바퀴는 왼쪽으로 꺾이면 차체가 훨씬 짧은 반경으로 회전하게 돼요. 물리적으로 차의 휠베이스가 짧아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실제로 차가 짧아지는 건 아니지만 회전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고요? 테슬라가 공식 사이버트럭 계정을 통해 직접 발표했는데 사이버트럭의 회전 반경이 모델 S보다 작다고 했어요. 모델 S가 어떤 차예요? 테슬라의 대형 고급 세단이잖아요. 차체 길이만 봐도 훨씬 작은 그 세단보다 거대한 픽업 트럭의 회전 반경이 더 작다는 거 그냥 놀라운 수준이에요. 주차장, 공사 현장, 좁은 골목, 트럭이 활약해야 할 공간들인데 지금까지는 그 공간들에서 트럭이 제일 버거워했거든요. 이제 그게 달라진 거예요. 사륜 조향의 또 다른 활용이 있는데 이게 진짜 보는 사람들 입을 딱 벌어지게 만드는 기능이에요. 바로 크랩워크, 개걸음 주행이에요. 앞바퀴와 뒷바퀴가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꺾이면 차가 대각선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앞뒤 모두 오른쪽으로 꺾으면 차가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슬쩍 이동하는 거예요. 개가 옆으로 기어가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름이 크랩워크예요. 이게 오프로드 상황에서 진가를 발휘해요. 바퀴가 험한 지형에 빠졌거나 경사면에서 비스듬히 걸쳐진 상황, 좁은 오프로드 트레일에서 트럭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해야 할 때 일반 SWD 차량들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빠져나와야 하는 상황을 사이버 트럭은 그냥 옆으로 쓱 빠져나올 수 있어요. 영상으로 처음 봤을 때 뭔가 CG처럼 느껴질 정도로 어색해 보이는데 실제로 가능한 기능이에요. 자, 이 사륜 조향을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핵심 기술이 있어요. 바로 스티어 바이 와이어, 스티어 바이 와이어입니다. 전통적인 자동차는 핸들과 바퀴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핸들을 돌리면 그 회전력이 스티어링 샤프트와 기어를 통해 직접 바퀴에 전달되죠. 눈에 보이지 않는 물리적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사이버 트럭은 그 물리적 연결을 아예 없앴어요. 스티어링 칼럼, 그러니까 핸들과 바퀴를 잇는 축 자체가 없어요. 대신 드라이버가 핸들을 돌리면 그 입력값이 전자신호로 변환되고 소프트웨어가 그걸 해석해서 액추에이터라는 전동 장치를 통해 바퀴를 움직여요. 물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조향을 담당하는 거예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소프트웨어로 제어한다는 건 반응 속도가 훨씬 빠르고 세밀한 조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핸들을 돌리자마자 바퀴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불필요한 핸들 조작 없이도 원하는 만큼 꺾을 수 있어요. 기존에는 핸들을 손으로 빠르게 돌려야 했던 급격한 방향 전환도 훨씬 직관적으로 이뤄지죠. 여기서 전통적인 자동차 애호가들이 반발했어요. 도로 피드백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 바퀴가 땅을 디디는 감각이 없어지면 운전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이었죠.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걱정이에요. 실제로 레이싱 드라이버들이나 자동차 마니아들은 핸들을 통해 전달되는 노면 반응, 즉 스티어링 피드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차가 어떤 노면을 밟고 있는지, 바퀴가 어떤 상태인지를 핸들을 통해 느끼는 거잖아요. 테슬라는 소프트웨어로 이 피드백을 인위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방식으로 해결했어요. 실제 노면, 진동과 반응을 소프트웨어가 분석해서 핸들의 적절한 진동과 저항감으로 재현하는 거예요. 동시에 노면의 불규칙한 충격은 걸러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피드백은 남기고 불필요한 진동이나 충격은 제거하는 방식으로 최적화가 가능한 거죠. 물리적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의 정교함이에요. 저속에서는 반대로, 고속에서는 같은 방향. 이게 사륜 조향의 또 다른 핵심 작동 방식이에요.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할 때를 생각해보세요. 보통 큰 SUV나 픽업 트럭은 차선 변경할 때 차체가 좌우로 출렁이는 느낌이 있어요. 무게중심이 높고 차체가 크다 보니 차가 옆으로 쏠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동승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배멀미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고속에서 앞뒤 바퀴가 같은 방향으로 함께 꺾이면 차가 선회하는 게 아니라 측면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차선을 바꿔요. 테슬라 표현으로는 차선 사이를 미끄러지듯 이동한다고 했는데 이게 차체의 기울어짐과 롤링을 줄여줘요. 높은 차체에서 느끼는 그 불안정한 출렁임이 사라지는 거예요. 안정성이 높아지고 차체가 앞뒤로 무게 이동 없이 안정적으로 차선을 바꾸기 때문에 고속 주행 안전성도 올라가요. 단순히 주차 편의를 위한 기술이 아니라 고속 안전성까지 포괄하는 기술인 셈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가야 할 게 있어요. 이 복잡한 사륜 조향 시스템을 작동시키려면 강력한 전동 액추에이터들이 필요하고 그걸 효율적으로 구동하려면 충분한 전력이 필요해요. 기존 자동차의 12V 전기 시스템으로는 버거워요. 사이버 트럭은 48V 전기 아키텍처를 채택했어요. 기존 차들보다 4배 높은 전압이에요. 전압이 높으면 같은 전력을 더 가는 전선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 두꺼운 전선 대신 얇은 전선을 써도 되니까 무게도 줄고 효율도 올라가요. 이 48V 시스템 덕분에 사륜 조향을 포함한 각종 고출력 전동 부품들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스티어 바이 와이어 시스템과 사륜 조향이 결합되고 거기에 48V 전기 아키텍처가 이걸 뒷받침하는 구조, 각각의 기술이 연결되어 시너지를 내는 구조예요. 사이버 트럭이 굴러다니는 기술 실험실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또 있어요. 파워세어랑 에테르프라는 기능들이에요. 파워세어는 양방향 충전 기능이에요. 보통 전기차는 전력을 충전해서 쓰는 방향으로만 작동하잖아요. 사이버 트럭은 거꾸로 차에서 외부로 전력을 내보낼 수 있어요. 캠핑 가서 전자기기 쓸 수 있고 공사 현장에서 전동 공구 가동할 수 있고 심지어 정전 상황에서 집 전력 공급도 가능해요. 차가 이동하는 발전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에테르프는 사이버 트럭의 고속 통신 시스템인데요. 차 내부의 다양한 제어 시스템들이 서로 빠르게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게 해줘요. 사륜 조향 같은 정교한 제어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려면 차 내부의 통신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에테르프가 그 역할을 담당해요. 이 기능들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 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동하고 있어요. 테슬라 입장에서 사이버 트럭은 단순히 픽업 트럭 시장 진출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스티어 바이 와이어, 사륜 조향, 48V 아키텍처, 파워세어, 에테르프, 이 기술들 전부를 한 차량에 집약해서 실제 도로에서 검증하는 거거든요. 테슬라는 이 기술들이 향후 다른 모델에도 적용될 거라고 시사하고 있어요. 루머가 계속 나오고 있는 사이버 SUV, 그리고 더 나아가 모델 3 같은 대중적인 차량까지요. 특히 스티어 바이 와이어는 무게 절감과 반응성 향상 효과가 커서 전기차 플랫폼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기술이에요. 지금 사이버 트럭에서 쌓이는 데이터와 기술 노하우가 미래 테슬라 라인업 전체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사이버 트럭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테슬라 다음 세대 기술의 베타, 테스터 역할을 하는 셈이기도 하고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기술들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과정이에요. 자, 지금까지 정리해보면요. 사이버 트럭의 사륜 조향 시스템은 저속에서 뒷바퀴가 앞바퀴와 반대 방향으로 모델 S보다 작은 회전 반경을 구현해요. 앞뒤 바퀴가 같은 방향으로 꺾이면 대각선 이동, 즉 크랩 워크가 가능해지고 고속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꺾이면서 차선 변경 시 차체 안정성을 높여줘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건 물리적 연결을 제거하고 소프트웨어로 대체한 스티어 바이 와이어, 그리고 이 전체 시스템에 효율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38V 전기 아키텍처예요. 파워세어와 에테루프까지 합쳐져서 사이버 트럭은 픽업 트럭이 아니라 테슬라의 미래 기술 전시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큰 트럭이 세단보다 좁게 돌고 개처럼 옆으로 기어가고 고속에서 고급 세단처럼 안정적으로 차선을 바꾼다.
자동차 역사 100년 넘게 이어온 큰 트럭은 다루기 어렵다는 공식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기술들이 대중 차량으로 내려오면 자동차 산업 전체가 달라질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어떠셨나요? 태조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자동차 테크 이야기들 계속 올라오니까 구독하고 알림 설정 켜두시면 빠짐없이 챙겨보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